팔자와 돈. 부자의 팔자, 관인상생격, 관이 인성을 생해서 상생격. 이 사주팔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무자는 계두로 무토가 자수 하늘을 가려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자수는 수의 기운으로 화기를 극하여 신금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보시고요. 이 사주는 목화로 조열한 사주, 합으로 돼 해묘가 목국이 되고 인술이 화국이 되어서 목화로 조열한 사주 팔자가 되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경인년 병술월 신해일 신묘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금일간에 경인 인중에는 천을균이 들어있고 정제, 이는 신금에서 이는 정제에 해당돼서 천을균이 들어있습니다. 신금에서 봤을 때 병술이 정관이고 술은 정인으로 병술 백호살이 들어있습니다. 백호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을균도 기억하셔야 되고 백호도 기억하셔야 되고 신하는 상관, 신묘는 묘는 편제. 이 사주는 편제와 정제가 있고 해묘가 목국을 이루어 제국을 또 이루어져 있고 인술은 관성으로 관국을 이루어져 있는 팔자입니다. 이 사주에 보면 표기를 제가 이렇게 아구는 목화 토운 중에서도 미토 술토를 표시해놨고 용신은 금이고 수나 금이 되겠죠. 이 사주 팔자는 화가 왕하니까 용신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수가 용신이 되고 이렇게 이걸 이리 옮겨야 되겠다. 보니까 수가 용신이 되고 금이 희시 되는 그러한 것 이렇게요. 이렇게 옮겨서 임계수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임계 수가 용신 여기 보면 수를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수 물수자 이렇게 수를 하고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임계수 수가 용신이 된다. 아마 보시면은 사주팔자가 대우는 경금이 양간이기 때문에 병술 다음에 정해 무자기축 경해신묘 임진계사 이렇게 흘러가는 팔자입니다. 신금 꿩을 말하고 음금을 말하며 을을 뜻하고 설이상입니다. 설이 주옥을 말하고 보석 숙살지기 원칙성 치밀성 이렇게 치밀한 기능이 있다. 재능이 치밀하게 계산을 잘하고 치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팔자 기획성 멋이 있고 전략형이며 방위는 서방이며 서쪽의 신금은 서쪽을 말합니다. 색상은 백색이고 우백호상으로 나란다. 우백호상으로 나란다. 하늘에서는 설이 둔, 땅에서는 종자를 말하고 인체에서는 폐를 말해요. 기관지, 인간의 시, 골수를 말한다. 천을기인이 이 사주팔자에 보면은 인중에 이렇게 이게 신금은 인이 천을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을귀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천을귀인은 재성에 임하면 천을귀인이 재성에 임하는 보면은 인중에 정제에 천을균이 임해 있기 때문에 재성에 임하면 처덕이 있고 제복이 있다. 인덕이 있는 사람도 주인의 도움이 있다. 주인의 도움이 재성 쪽으로도 있고 이렇게요. 재성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돈 버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 천을귀는 하늘에 귀한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흉신을 제거하는 길신이다. 천문살 이 사주팔자 보면은 이렇게 술과 해가 들어서 술천문 해천문살 이렇게 술에 천문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써놓은 겁니다. 천문살 술과 해는 하늘에서 배워온 지식이 있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지식을 가져오는 것이 천문이 들어있다. 천문살
그 다음에는 백호살. 이 살자를 내야 되겠네. 백호살. 백호살. 백호살은 어디 들었냐면 보시면 이렇게 병술백호 이렇게요. 병술백호. 백호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7개가 있습니다. 갑진백호 이렇게 있으니까 갑진부터 쭉 갑진, 병술, 정축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무진, 백호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백호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주시면 됩니다. 백호살은 병술 중에 술 중에 신정무가 이렇게 지장간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장간에 들어있는 까지 다 백호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금에서 신금은 비견, 그러니까 형제간, 정화는 이 정은 화로 이렇게 표시해드려야 되겠네. 정화는 관, 신금에서 정이 관이니까 정관, 아들, 자식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무토는 토는 신금에서 봤을 때 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님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요. 백호살 있는 사람들은 특이한 힘이 있는 것. 전문성, 독립성, 자존심, 야망성, 성취욕, 명예욕 등 백호살은 전열사고로 이 자존심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자존심, 야망성 이렇게 백호대살은 견열사고로 꼭 피를 본다는 살성으로 급사, 자동차 사고, 총상, 수술, 각종 재앙 등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나쁜 살입니다. 백호살이 들어있어서 어쩌다 저쩌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호가 어디에 들었는지, 재관 인식 중에 어디 속에 들어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비견, 재관, 인식, 인수, 식상 중에 들어있는 것. 비견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목화토금수에 뭐가 어느 쪽에 들어있는지 제일 먼저 비견에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관색에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재생에 들어있는지 식상에 들어있는지 인수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연애 백보살이 되면 조업을 파할 수 있다. 조기 분리자, 월에 백보살이 되면 부모와 인연이 약하다. 일에 백보살이 들면 차와 상경하는 수가 있고 이별하는 수가 있고 또 생사에 관계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시에 백호사에 들면 자식과 사이가 좋지 않다. 자식이 생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호살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인수의 백호살이고 형살이면 모친이 혈광살을 당하게 된다. 비경겁제가 백호살과 형살이 동조하며 형제 자매 중에 행사한다. 재성의 백호살을 임하고 일주가 심약하면 처와 첩이 산망하거나 혈광사가 있게 되고 편제에 있으면 부친의 살성을 당하는 수가 있다. 남성이 관사 아래 백호살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명팔자에, 남명이라는 게 남자 팔자에 관살이 백호살이면 자녀가 횡사 있게 되니 3자 이상 출생할 것. 이 사주는 신금미론이 금세계 토 하나, 화 하나, 목 둘, 수 일이지만 술월 중에 술월의 신정무 중에 이렇게 신정무, 술월 출생의 금왕절로 인성이 당령하여 생하나 술토는 연지 인목과 합하여 화곡을 이루어 월간 병화를 생주하는 것이며 월간 병화를 생주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화를 생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월간 병화를 생주하는 것이며 시간 신금은 일지 해수를 생하고 싶으나 금생수 하고 싶으나 해수는 시지 묘목과 합하여 이렇게 해수는 시지에 있는 시지 이걸 한문으로 써놔야 되겠네. 보니까 시지에 있는
시지 묘목과 합하여 목곡을 이루니 해묘미 삼합, 해미 삼합 이렇게요. 반합으로 됐죠. 해묘미 삼합인데 해미가 삼합으로 합국이 돼요. 해수는 시간 묘목과 합하여 목국을 이루니 사주가 목 재성과 화 관성이 만으로 이루어져 다쳐 목이 합의됐으니까 다쳐 재성이니까 재성이 합의돼서 만들었으니까 다쳐 목관이 합의됐으니까 다자가 하는 사주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법이 있겠죠. 월지가 술의 화국을 변하여 술을 용신으로 취하고 금은 희신이다. 술의 화국으로 변해 이 사주를 논한 이유는 이런 신금이 월간 병화와 병신합을 이루어 수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체대로 신금은 신금대로 병화는 병화대로 각자의 기운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를 논하자고 한다. 원칙으로는 신금과 병화의 병신합이 되어 유정, 무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월제 수가 있는 경우에는 화격, 화숙격으로 성립이 되며 천간만 있을 시에는 병약론으로 시간 신금이 월간 병화를 합하여 제거하는 것이 되지만 시지의 형태, 지지의 형태에 따라 월간 병화를 생하는 오행으로 구성되었거나 병화를 생하는 오행이 있으면 병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이 되니 그 본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 명제를 보면 지지가 전부 목화로 변하여 병화를 생하는 것으로 되어 화기가 강화하여진 것이다. 신금일원의 목화가 강화하면 화기를 설하는 습토가 용신이 되는 것이 책이라나 습토, 진토, 축토가 습토예요. 진토는 습토고 축토는 냉토를 하지만 물이 들어있으니까 습토. 습토는 없고 천간에 금기만 있어. 신금을 용신으로 취하고 습토우는 선운이며 천간으로 오는 임계수우는 선운이 되지만 지지로 오는 자운과 해운은 악운이 된다. 지지에 목, 인과 묘기 있어. 인묘가 목이 있어. 수생목, 목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지에 이 글자가 없네. 지지라는 글자가. 오호, 구나.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 여기 있다. 지지에 목이 없어 수생목, 목이 있어. 지지에 목, 인목과 묘목이 사주팔자에 있기 때문에 목이 있어 수생목, 목생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주는 목화가 왕성하여 금왕되는 수월이 되어 극신약한 팔자는 아니니 가업은 넉넉하다. 극신약한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년 정해대우는 파상에 있어서 정화, 화가 왕성한데 화운이 들었으니까 파상에 있으나 무자 대운부터 신금을 생하니 유복하였다. 무토, 기토 이렇게 무토가 금을 도우니 유복하게 하였다. 자대운은 아굴이나 해놓고 무자 대운 중 자운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자는 토국수 개두, 천간에서 지지를 치면 개두라 합니다. 무자는 개두로 무토가 자수 하늘을 가려. 무토가 자수 하늘을 가려 이렇게요. 이 무토는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무토 황색으로 무토가 하늘을 가려. 이 중요하죠. 무토가 자수 하늘을 가려. 토국수 개두가 됐으니 하늘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자수는 수의 기운으로 화기를 극하여 신금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수생목 목생화가 안 된다. 이렇게요. 갑자 병자는 화기를 생하는 것으로 아군이 된다. 수생목 목생화 화가 강해진다 이거죠. 병화도 마찬가지 많은 생각이 필요하죠. 생각을 많이 해서 보면 개두 절각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운의 형태에 따라 개두, 절과, 간지동, 상생, 상극 등을 잘 관찰해 논해야 된다. 기축대운은 금의 고장지며 화기를 설하는 것 중에 가장 호하는 토로 휘발하였다. 경인신묘 대운은 무자대운처럼 개두가 되어 운세가 호하다. 왜냐하면 이것도 금극목에 대해서 목이 화를 생하는 기운이 약해졌기 때문에 개두같이 되어서 운세가 좋다. 경금, 금이 용신인 경우, 수가 용신인 경우, 수가 용신인 경우는 금시되죠. 요 사주팔자는 수가 사주팔자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팔자에 해수가 묘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신이 수다 이렇게 정하지는 못해 금이 된다. 애매하죠. 그지만은 해묘가 목국이 되고 인호술 화의 병화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상인 관성이 왕해지면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꼭 그걸 알아두셔야 돼. 관성이 왕성해지면 식상을 용신, 금에서 식상은 수성이 기기 때문에 임계가 용신이 되는 거죠. 그게 들어와도 되게 좋은 팔자란 소리입니다. 기축대운은 금의 고장지며 기축대운이 가장 좋겠죠. 이 보시면 아까 습토가 필요한데 이제 보면 기축대운, 경인, 경금, 신금, 임진 이렇게요. 사주팔자가 기축대운 이렇게 대운이 기축으로 간지동으로 올 때는 가장 큰 복이 있고 굉장히 발전되는 팔자로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 사주팔자가 대운 10대운, 20대운, 30살부터 인생이 아주 크게 발전하는 팔자가 되는 거죠. 무자대운부터 시작하여 기축대운까지 수백억을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팔자. 그 이유는 해묘가 합재가 되어 있고 인목이 있기 때문에 지지의 제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백억을 벌 수 있는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운을 논하는 것은 지지를 중요시하지만 천간의 형태에 따라 오행의 기운도 중요한 것이다. 조열한 목화로 이루어진 사주는 대운의 영향에 따라 논하지만 좋은 운이 도래하면 도래해도 부자는 되지 못한다. 사주팔자가 목으로 이루어진 사주, 화로 이루어지는 사주, 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곡직격, 화로 이루어진 것은 영상격. 이런 사주팔자들은 크게 부자는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이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팔자도 됩니다. 조열한 아주 뜨겁고 조열한 사주, 목화로 이루어진 사주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는 안 돼도 평범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